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주 치열했던 코파델레이 결승전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종료되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양 팀의 승패도 중요했지만 또 엄청난 뒷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 경기 외적으로도 주목받았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리디거 출장 정지에 관한 것들, 안첼로티의 거치에 관한 것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번 우승을 하면서 얻어낸 의미에 관한 것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시즌 막판에 관한 것들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경기를 안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느꼈던 막판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쿤데가 116분에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바르셀로나가 3대2로 리드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20분 지나고 추가 시간이 2분이 주어졌고요. 추가 시간 2분 중에 1분 30초가 지난 상황에서 음바페가 진짜 마지막 공격을 하러 앞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릭 가르시아가 뒤쪽에서 달려들면서 음바페 뒷손에 얼굴을 맞으면서 넘어지게 되고요. 심판이 거기서 파울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음바페가 뒤쪽에 누군가 선수가 오는 인기척은 느껴졌겠지만 머리가 어딨고 요런 정도는 시야확보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바페가 평소에 뛸 때 이렇게 손이 앞뒤로 가다 보니까 그 손이 이제 에릭의 얼굴에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음바페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얼굴에 컨택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로 충분히 선언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음바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얼굴에 맞은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마지막 공격이 끊겼다는 데에서 순수한 짜증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이 경기 자체가 좀 심판의 능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심판이 놓쳤던 판정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좀 선수들한테 많이 휘둘리는 듯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양팀 선수들이 너무 항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심판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절도 있게 딱딱 해야 되는데 무언가 선수들한테 주눅이 들어서 잠깐 기다려봐라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선수들이 통제가 조금 더 안 됐던 것 같고요. 또 심판이 경기 자체를 조금은 관대한 성향으로 운영하면서 거친 파울의 카드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양팀 선수들이 많이 과열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이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때 레알의 선수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리디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테이핑 뭉치 같거든요. 리디거가 경기하다가 도중에 이제 무릎 쪽에 테이핑을 이렇게 감습니다. 아마 그거를 처리하고 남은 뭉치인 것 같은데 그 뭉치를 심판 쪽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이거 던지고 나서도 리디거가 막 통제가 안 되면서 금방이라도 경기장 안으로 뛰어갈 것 같은 기세로 화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리디거가 엄청 어린 선수가 아니잖아요. 경험도 많고 경기를 해볼 만큼 해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이 행위의 폭력성은 둘째치고 팀에게 매우 방해가 되는 행위입니다. 진정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마지막 공격 기회를 노리는 게 어떻게 보면 프로답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가 생길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리디거 스스로가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경기장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어쨌든 간 이 물건 투척이라는 게 저 물체가 실제로 위험하든 위험하지 않든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던지면서 가속도가 생기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관중이 아닌 선수가 무언가를 심판한테 던지는 이런 건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그리고 리디거가 이 물건 투척 이후에 퇴장을 당했고요. 리디거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바스케스, 벨링엄 이런 선수들도 퇴장을 당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총 3명의 퇴장 선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일단 리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물건 투척을 하면서 정확하게 징계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4경기에서 최대 12경기까지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스케스는 경기장 안까지 되게 깊숙이 들어와서 항의를 했어요. 바스케스 역시 55분 정도의 교체 아웃이 됐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퇴장을 당했고 1경기 정도 내지는 2경기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벨링엄 역시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로 인해서 퇴장을 받았다고 하고요. 바스케스하고 벨링엄은 완전 치명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이 징계가 다음 코파델레이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없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나와봐야겠지만 한 경기 정도는 리그와 연계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 코파델레이로 넘어간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리디거는 이 징계의 정도가 커서 리그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엘클라시코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경기 이후에 엘클라시코가 있거든요. 5월 4일에 셀타비고전 있고요. 그 다음이 엘클라시코인데 리디거는 아마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것 자체는 그 선수를 발전시키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난다면 명백히 잘못된 행위고요. 리디거는 베테랑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게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의 깊게 봤던 건 이 안첼로티의 통제력이에요. 지금 상황이 리디거가 물건 투척하고 나서 퇴장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첼로티는 뭐 코칭 스태프 쪽으로 돌아서 쟤 말려라 뭐 내지는 직접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하나 없이 약간은 다른 사람 일처럼 저렇게 서 있더라고요. 오히려 코칭 스태프나 다른 선수들이 가서 말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언가 통제력을 상실한 그런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안첼로티가 물론 능력이 있는 감독은 맞지만 뭐 엄청난 전술가 스타일의 감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니징이 장점인 감독인데 이런 감독들이 결국에는 선수 관리, 뭐 라커룸 분위기 장악 이런 무기들이 있어야 팀이 돌아가는데 어제 레알 마드리드가 막판에 보여줬던 모습은 감독이 라커룸을 잘 통제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들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안첼로티는 또 코파델레이 패배하면서 브라질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와 엮여서 레알 마드리드의 새 사령탑으로 알론소 관련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국가대표이자 레버쿠젠에 속해 있는 안드리라는 선수가 알론소 문제가 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 코파델레이 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팀 자체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안첼로티와의 이별도 점점 현실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 얘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코파델레이 32번째 우승을 달성했고요. 이제 코파델레이 우승한 팀들을 한번 제가 쭉 나열해봤어요. 바르셀로나가 32번으로 제일 많고요. 아틀레티코 클로브 24번, 레알 마드리드 20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0번입니다. 명실상부 코파델레이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르셀로나고요. 잉글랜드로 치면 FA컵과 똑같은 성격의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대회에서 우승을 추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래블에 신호탄을 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즌 전체를 운영하면서 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두 팀이 항상 결승전 같은 성격의 경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엘클라시코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엘클라시코를 잡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수단 분위기가 엄청 좌우될 것 같아요. 이 두 팀의 라이벌리는 사실 스페인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주목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즌 전체적으로 엄청난 자양분이 될 수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3전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라리가에서 4대0 승리. 여기서 그냥 이긴 게 아니라 4대0으로 이겼다는 게 아주 이슈가 됐었죠. 그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정신을 못 차렸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수페르코파에서 5대2 승리를 하면서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수비력 문제가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고요. 이번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력적으로는 그 전에 엘클라시코보다는 올라온 느낌은 있었으나 이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더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이 엘클라시코 3전 3승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등에 업고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일정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뭐 쉽다기보다는 미친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바르셀로나가 체력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좀 지쳐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뭐 정말 최상입니다. 그리고 이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이 아주 힘든 일정이 될 것 같아요. 인테르 자체도 일정이 빡빡하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르셀로나는 인테르전, 리그, 또 인테르전, 그리고 그 이후에 엘클라시코까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매치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11일에 있는 올 시즌 마지막 엘클라시코가 바르셀로나의 리그 우승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저 경기에서까지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한다면 물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거의 확정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바르셀로나가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비아레알과의 경기도 있고 아틀레틱 클로브와의 경기도 남아 있어서 리그 중상위권의 까다로운 팀들을 또 만나게 되니까 리그 마지막까지 숨 돌릴 틈이 없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상 무조건 나오면 안 되고요.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들의 복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MVP를 달성했고요. 이 2대1로 지고 있을 때 페란 토레스의 환상적인 오프더블 움직임, 그리고 침착한 마무리는 이 경기를 통째로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페란 토레스 순도 높은 골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페란 토레스가 오프더볼 움직임이 참 좋다고 느꼈거든요. 바르셀로나가 역습 과정에서 공격을 조립할 때 페란 토레스가 쉬지 않고 움직여주면서 수비 끌어내고 또 공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비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요. 또 속도 자체가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페란 토레스가 어떻게 보면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골 결정력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이 골 결정력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지 플릭이란 감독이 오면서 정말 많은 선수들이 살아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것들을 수행하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의 성공적인 시즌에 있어서는 더없이 필요한 서브가 바로 페란 토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으로만 봐도 시즌 1546분 17골 4어시, 이번에 득점을 하면서 90분당 한 골의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끝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23-24 시즌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면서 더블을 달성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토니 크로스는 은퇴를 했지만 음바페가 합류한다. 이건 또 레알 마드리드의 명성,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하는 팀들의 공포심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리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에 경기력이 아쉽다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또 엘클라시코에서도 전패를 하면서 자존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올 시즌 슈퍼컵을 따긴 했지만 챔스, 스페르코파, 코파델레이, 또 리그도 2위라서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무관이라고 봐야 되는 시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유럽의 디펜딩 챔피언이 올 시즌은 트로피를 하나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가까워진 상태고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아직 리그 순위 경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이겨놓고 바르셀로나가 스스로 무너지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왔던 엘클라시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